네, 김지순입니다. 제가 우선,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이제 좀 변화된 피드백을 받아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저는 이제 분양 사무실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 이제 전체 조회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저에 대한 칭찬을 이제 갑자기 하시게 됐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우선 제가 처음에 순진했고 무슨 이게 되게 영업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겁도 되게 많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되게 그랬던 사람이 요즘엔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사람들 팀원들 이렇게 다 통화하는 걸 보면 이제 저가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막 고객과 싸운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는데 이게 제가 변화된 부분이구나. 그게 저는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앞에 말씀하시기를 청약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깨져도 보고 계약도 써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의뢰 입장이 아닌 거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가 변했다라는 걸 아는 건 이제 그런 정체성이죠. 제가 이 고객이 전화 거는 게 무서워요. 근데 그 무서운 이유가 잘 모르기 때문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정작 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섭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성장을 했구나. 그게 내 생각이 아닌 정말 보여져 있는 사람들의 느껴지는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일단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또한 이렇게 변화가 된 거가 이제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고 그리고 콜을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에서 되게 오늘 되게 좀 좋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뭘까요? 제가 귀 중염이 아프고 막 그러면서 이래저래 좀 콜을 못하는 시기였을 때, 내가 다시 그런 쌈딱의 기질로 통화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콜을 돌리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들은 계속 있는데, 신기하게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는구나. 한번 배웠던 것들은 또 되는구나. 잊혀지진 않는구나. 이제는 패스하는 거나 저의 선택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더 전화를 할지 말지에 대한 거, 이 사람하고 더 한 번 더 싸워볼지 말지, 이런 이제 그 사람이 선택이 아닌 내가 선택이다라는 게 되게 그런 심리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도 통화하면서 되게 마음가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오늘 그 대표님이 그렇게 변화된 거를 인정을 해주시는 것 또한 제가 또한 진짜 변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게 제가 노력을 어, 어떻게 했느냐가 달랐고 또한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달랐고 그리고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의 차이점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고민은 늘 같았어요. 영업하는 사람은 콜 영업하는 사람은 콜을 해야 돼요. 100콜이건 200콜이건 300콜이건. 그런데 그런 심리를 모르고 인문학을 모르고 콜을 했을 땐 계속 내 탓만 했거든요. 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아니면 이 사람 탓을 하거나 이 사람 뭐지?
이 사람은 왜 그래? 그러니까 무슨 탓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박을 했을 때 나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회사에서 보내주신 스크립트의 반박은 제가 뭐 와닿지가 않으니 그 말을 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이런 하소연 같은 거. 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저의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요. 이게 그 어떤 심리를 알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알면 이렇게 그렇게 노력을, 약간 다른 노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노력과 그런 불안함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인 거죠. 제가 보험회사를 나갔을 때도, 그리고 분양 사무실에 나갔을 때도 이렇게 보면 결이 비슷하고 내가 원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더 가지게 되잖아요.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들 되게 좀 소위 말해서 양심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나와 좀 결이 맞지 않는 식의 방식은 안 따라가지게 돼요. 하지만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나게 된 건 제가 원했던 추구의 방식, 그리고 제대로 된 영업 방식이다라는 느낌이 책을 통해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 따라가게 되고 연락하게 됐고, 또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더더욱 찐이구나, 정말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이런 변화 속에서 제대로 된 방식을 알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그리고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제가 오늘 통화를 하면서 고객님들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쌈딱 기질이 있다가도 또 어떨 때는 내가 지치니까 놔질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왜 변할까? 어떻게든 내가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싸웠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냥 아닌 사람은 컷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런 경험을 오늘 좀 해봤는데, 뭐라 그럴까? 오늘 저도 이런 새로운 심리를 보면서 이런, 또 내가 왜 그 쌈딱 기질에 그렇게 물고 늘어서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이런 또 새로운 경험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런 경험 속에서 행동 속에서 또한 나를 한번 봐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발전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잘했다 못했다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그 하나하나의 심리와 행동과 그 상대방의 고객을 통해서 저의 행동들 변화되는 것들을 좀 봐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성숙되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아지고, 또한 잘못되면 또한 잘못된 데에서 제가 또 뭔가를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의 거절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삶 속에서 저의 반박 또한 조금씩 비슷한 듯 하면서 달라지는 것들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아무튼 이거는 경험해본 분들만이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변화된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콜을 계속 하면서도 저가 변화가 되니 또한 그렇게 패스하는 것들도 변화가 된다라는 걸 오늘 좀 새롭게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도 제가 다른 멘트로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구나를 좀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해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재미와 즐거움, 사람들의 반응들도 좀 재밌어지는 그런 것들이 제가 또한 자산이 되어가지겠구나. 그렇게 그런 걸 좀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투리가 나오네. 그리고 우선은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재미를 느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만요. 퀸즈 대학을 오늘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여기 퀸즈 대학에서 이제 좀 제가 되게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키워드나 문장들이 되게 꽂히고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우선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스간 대표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성공은 고객 만족도다.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다음에 고객을 성공시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내용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 만족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제 고객님이 있으니까 실 사례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거를 제가 경험을 해서 그 고객의 매장을 들렸다가 그러니까 그 고객님을 못 만난 케이스를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날 이제 고객님을 만나지 못했으나 고객님과 이제 통화가 됐고 이제 고객님의 그런 변화된 사정을 이제 듣게 됐죠. 그분이 이제 분양받았던 사례를 잔금을 치러야 되는 시기에 이게 요즘 이제 그 부동산 규제가 DSR이라고 해서 대출 규제가 좀 되다 보니까 대출이 잘 먹힐 것 같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것들이 좀 부담이 되니 사업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니 이런 데 신경 쓰기 쉽지 않다 해서 그 계약금 한 6천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버리시려고 하는 상태를 제가 알게 됐고 이제 저의 고객님은 이제 저와 연결이 됐고 그리고 제가 배운 아이스간 대표님의 배운 거에 고객님의 시간과 돈을 아끼고 절약해 줘야 된다. 그러니 이제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을 때 고객에게 왜 그런 이제 고객님을 위한 뾰족한 이제 대화가 돼야 되는 것들을 이제 제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한번 이제 통화가 돼서 그런 통화를 해보게 되는 사례가 됐고 고객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질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했느냐. 근데 고객님이 그때 저한테는 버린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왜 그래야 되냐. 사업의 끝은 부동산인데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쿠팡도 그렇고 대기업들 다 임대 사업이지 그냥 사업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끝점은 진짜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끝점은 부동산이다라는 이 문장도 저는 아이스간 대표님 통해서 알게 됐고 그거를 제가 고객들에게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고객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고 결국엔 고객님은 그래도 그냥 월세나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음에 돌아서서 그리고 또한 주변의 지인분이 또 도와주게 되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저와 이런 저를 고객님에게 계속 저를 전하게 된 계기잖아요. 그래서 뒤에 결과가 고객님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고 고객님이 또 변심해서 또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 과정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이런 과정 속에 고객님을 알고 저를 알게 된 거라 되게 스승을 누구를 두냐에 따라서 제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저는 말만 했을 수도 있어요. 고객님 그거 고객님 부동산을 갖고 계셔야죠. 그리고 첫 경험인데 이렇게 버리시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돈 버는 거 정말 아까운데 몇십 년의 세월을 버리는 거지 않냐. 그냥 말만 하고 고객님 선택에 그냥 네 안타깝네요 하고 말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보통 상식은 왜냐면 남의 일을 관여를 해서 좋을 때는 그냥 이제 본전이지만 안 좋을 때는 그 화살이 저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는 못 가지만 제가 저의 삶에 개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변화를 얻었고 그 배움을 좀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저는 또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제가 여기 이 공간에서 나누게 됩니다. 정말 어떤 고객을 만나야 될지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돈을 잃고 있는지 시간을 잃고 있는지가 조금 보여지는 거 보여지죠 당연히 6천만 원이라는 돈 그냥 던져버리면 쉽죠. 근데 이거를 내가 잔금을 치르면서까지에 대한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고객님은 버리는 거고 또한 이렇게 쉽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름에 또 있는 결정 또한 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갖고 갔을 때 월세가 이게 한 지금 시세로 봤을 때 한 2천에 130, 140 정도의 월세예요. 아니면 전세 한 3억 정도? 근데 아시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갖고만 계셔도 우선은 그 타이밍적인 거지 역세권 현장이고 제대로 된 것들은 언젠간 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6천이라는 거고 지금 당장에 신경 쓸 게 있다라는 거가 있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가질 수 있을 때 그렇게 막 힘들고 빛에 쪄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시기를 버티면 그 다음은 정말 또 다른 어떤 경험이 나에게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를 그 진짜 이게 만약에 주변에 그냥 버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거를 가져오는 방법들 어떻게 해서든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분의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결국엔 이분이 이번 주 화요일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대출을 알아보시기로 했고 저 또한 이제 부동산에 내놓는 과정에서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요. 진짜 이게 도움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는 건 진짜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당장엔 듣고 싶지 않은 말일지라도 해야 되는 거가 진짜 착한다는 걸 오늘 또 퀸즈 대학에서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제가 정말 알승한 대표님처럼 뭔가를 제대로 된 영업을 배우고 저에게 정말 귀인이 되는 분을 찾고 싶을 때 저는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빚으로 교육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한 이거는 그냥 비단 그분이 무슨 뭐 잘하는 거다 아닌 거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데 저의 고집대로 가긴 가요. 이게 확실하다는 거에. 저의 욕구가 확실한 거에는 그냥 저만 믿고 가는 게 있어요. 다만 확실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타인에게 질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여기에 가고 싶어. 이곳에 가고 싶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제 성격상 정말 하고 싶은 게 강할 때는 좋은 점만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 배워봤던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 너 거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딱 들려왔을 때, 한편으론 그때 당시 이후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 싸우더라도. 근데 제가 오히려 그 사람 뒤에 너 거기 가지마, 절대 가지마, 저랑 싸우면서까지라도 저를 뜯어 말렸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나중에 고마워지는 경험, 그런 것들. 진짜 제가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 딸이, 이게 조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그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너가 나는 거기가 아니라는 걸 나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알아. 하지만 너가 정말 가고 싶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말리지만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면 너는 지지를 하겠지만, 정말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는 반드시 돌아오라는 말을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닌,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래? 그래, 나는 너가 그래 알았어, 그게 좋겠지 라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때 당시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기만 했던 사람. 근데 나중에 내가 이런 경험을 해서 난 이랬어 했을 때, 나는 근데 그걸 미리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한 사람을 봤을 때 되게 좀, 그 당시에는 그렇구나, 이 사람은 되게 그걸 미리 알고 있었네.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진짜 착한 사람은 그냥 앞에 보여줬을 때 좋아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건 아니다. 그냥, 왜냐면 제가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두려움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랬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냥 좀 응원해주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라는 확신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르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한편은 지쳐서 내가 이걸 맞다라고 하기까지 이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해보라고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도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구나 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진짜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경험한 게 맞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면, 그 사람이 진짜 아니라고 했을 땐 싸워서라도 나쁜 말을 해서라도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나누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 지금은 제가 좀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 그러진 않아요. 막 알승한 대표님처럼 정말 막 앞에 유튜브에서 진짜 머저리들, 똥멍충이들, 막 개새끼들 막 이런 용어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그만한 용기가 저에겐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유튜브에 보면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 안에서 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줘주고 할 수 있어요, 할 거예요, 근데 항상 어떻게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까지 성공을 했고 그 악재 속에서 이겨냈는데, 그분은 그거, 저는 그 어떻게를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막상 가면 그분은 위대한 사람이고 정작 저는 항상 늘 무섭고, 항상 그 찌질이의 그 마음을 배우고자 갔는데 막상 거기 가면 저는 찌질이고
그분은 너무 더 위대해서 더 찌질이로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 그분이 했던 그 믿음과 그런 행동과 액션과 그런 멘트들을 노력인데 제대로 된 노력을 저에게 제가 그거를 흡수를 못하는 어린아이인데 그거에 대한 코칭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런 코칭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 뭐 1대1 코칭이라는 이런 것들이 얼마의 돈이라도 들어도 그렇게 저의 삶을 개입해 주셔라도 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돈을 투자를 했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를 알고 저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저는 1시간에 200만 원 정도의 1대1 그 수업도 먼저 신청하고 나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갈급이 저에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저를 구제해 줄 사람이 있었고 저의 그런 머저리 같은 그냥 진짜 편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저의 이 현 상태의 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했는데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런 분을 찾고 싶었고 그렇게 저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똥멍충이의 삶으로 살고자 했을 때, 근데 진짜 유튜브에 보면 다들 위대해 보이고 다들 잘해줄 것만 같고, 근데 만나보면 실상 결국에는 몫은 제 몫인데 그거를 끌어주고 그분의 잘됨을, 그러니까 제가 잘 됐으면 제가 이렇게 막 했겠어요. 삶에 책만 보고도 정말 위대하게 적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에서 함께 뛰어줄 수 있는 분이 원했는데 분명히 책을 보면 당연히 잘할 수 있겠고 저도 긍정의 아이콘이지만 정작 그 안에 가면 저의 정체성을 못 찾았기 때문에 쭈글쭈글대고 말을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거를,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걸러야 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목 놓아 저의 경험담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짜 사람은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된다. 근데 좋은 소리만 앞에서 하는 건 그냥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도 그런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면 제가 더 좋거든요. 제가 더 긍정의 에너지를 말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당사자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진짜 요즘에 이런 세상을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때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아라기보단 너를 지켜야 돼. 아무나 너한테 좋은 소리 한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야를 먼저 가르쳐요. 제가 스스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너는 긍정적인 것도 같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돈되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우리도 삶 속에서 사실 두려워하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모르는데 두려워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강해 보이고 막 쓴소리를 보인다고 한데 저는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인 사람들, 정말 정말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정말 그 본인의 이미지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진짜가 보여지는 거, 그거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정말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먼저 경험을 해보고 투자를 해봐야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 사람이 말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이제 멘토 속에서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제가 이런 변화를 경험을 해보잖아요. 40년의 인생에 얼마나 고집과 자기 아집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맞는 제가 배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다 수용하고 싶은 만큼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변화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